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예, 먼저 윤여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도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선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계엄을 한 집단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헌정수호 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떼를 쓰는 사회 기득권 세력의 투쟁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 민생, 경제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민주당을 안 찍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을 전혀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말하는 빅텐트도 의미가 별로 없고 단일화도 시너지가 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간섭한다고 했을 때에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습니다. 당연히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황들을 볼 때 그분들의 의심을 다만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합니다. 깊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의 예.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 듀오 프로세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번개불에 콩고 묻듯이 했는데 절차의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85년 사법연수원 졸업 후 처음으로 제가 경찰에 들어가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7년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장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2011년 행안위 위원장 시절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 하실 때입니다. 그때 형소법 일부가 50년 만에 개정이 돼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보복수사, 표적수사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국은 억지로 정치 생명을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검찰 개혁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주변에서 욕설, 비난, 단톡방에 탈퇴를 하라, 강요하라 몇 군데 탈퇴를 했습니다. 그 30년 이상 했던 모임도 해체를 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저도 이렇게 서로가 대립이 심한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심한 경우는 저보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러 가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이번 주말부터 어제부터는 무슨 내용이 오냐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대통합 전부 거짓말이다. 말로만 한다. 이인기 위원장 당신 토사구팽당한다. 팽당한다. 바보처럼 거기 왜 있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팽을 당하더라도 누군가는 국민 대통합위원회 일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이 대립 갈등을 하면서 벽이 엄청나게 두터워져서 서로를 못 믿고 불신을 넘어서서 미움으로 가득 찼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불신의 벽을 조금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합을 1호로 우리 앞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뜻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대통합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영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몇 가지 임팩트 있는 몇 건을 좀 발표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거 보니까 정말 하겠네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중에서 대법원장은 다음에 누가 간다고 법조인들 사이는 소문 다 나왔습니다. 비법조인도.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관여된 이런 분들은 자기 정부에서는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국회를 장악했죠. 정부를 장악했죠.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엄청난 불신이 와서 향후에 정권에 대해서도 저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비난이 있는 방면에 또 전국적으로는 또 응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 왔는 어떤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도 물러서지 않던 예수처럼 보수세가 강한 민심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신념 하나로 뚝심을 지켜나가십시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누구보다 강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끝으로 저는 여수 엑스포 그 위원장을 해가 유치 성공하고 그래서 여수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영원함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인기 위원장님의 발언 유일하게 박수를 받고 계십니다. 예, 그만큼 사실은 이 국민 통합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할 과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현